그다음에 리눅스 그 서버 구축 주제로 돌아와서 MySQL 관리, MySQL 설치까지는 지난 시간에 했죠. 리더렉션과 파이프, 이거 앞에서 배웠었는데 좀 복습을 하죠. 출력 리더렉션, 요 명령을 실행하면 현재 디렉토리의 파일 목록이 표준 출력에 출력이 되죠. 표준 출력은 기본적으로 화면에 출력되지만 이렇게 방향을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방향을 바꾸면 요 왼쪽 명령의 출력이 이 오른쪽 파일에 저장이 돼요. 그래서 이 파일이 없다면 만들어지고 이 파일이 있다면 덮어 쓰여져요. 그래서 요 문자가 이 문자를 뭐라고 읽어야 되나? 요 문자가 그 왼쪽 명령의 표준 출력 방향을 파일로 변경하는 거죠. 그래서 리더렉션. 출력만 리더렉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입력도 리더렉션 방향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명령은 헤드 명령이죠. 헤드 명령의 입력으로 요 문자. 자, 왼쪽 명령의 입력으로 요 파일의 내용을 표준 입력으로 제공해라 라는 거예요. 이 기능을 알면 어떤 때 편하냐면, 혹시 코딩 테스트, 백준 사이트 코딩 테스트 문제 푸는 학생 있나? 만약에 그렇다면은, 자, 백준 사이트 코딩 테스트, 코테 문제 푸는 학생들은 요 리더렉션을 이용해서 좀 더 편하게 테스트해 볼 수 있는데, 자, find 명령을 이용해서 이 현재 디렉토리 아래로 데이터1이라는 파일을 내가 지금 찾고, 뭐 예를 들어서 cd b1013 디렉토리 아래에 데이터1 디렉토리 파일이 있어요. 이렇게 데이터1 파일이 있는데, 내가 이 백주 사이트에 1013번 문제를 구현을 해 놓은 그 디렉토리고, 여기에 soul.js가 예를 들어서 soul.js가 자바스크립트 구현이에요. 백준 사이트는 표준 입력에서 입력을 받아서 어떤 처리를 한 다음에 표준 출력으로 결과를 출력해야죠. 자, 그런데 백준 사이트에 주어진 그 예제 데이터를 이렇게 데이터1이라는 파일에 백준 사이트의 입력 예제 데이터를 저렇게 데이터1이라는 파일로 저장해 놨어요. 그리고 그러면 soul.js를 그냥 실행하면 입력을 이렇게 줘야 돼. 먼저 3 엔터, 그 다음에 나머지 줄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놓고 엔터 하고 마지막으로 컨트롤 Z 하면 입력이 끝나서 쭉쭉쭉 처리돼서 노 이런 출력이 나오죠. 귀찮잖아 이거 실행하기. 그런데 데이터1 파일을 node soul.js하고 입력 리더렉션 하고 데이터1 하면 데이터1 파일에 이때는 여기가 .exe 해야 돼. node.exe 하고 soul.js 하고 데이터1 리더렉션 입력 리더렉션 데이터1 하면 데이터1 파일의 내용이 자동으로 표준 입력이 돼요. 그럼 내가 화면에서 붙여넣을 필요가 없이 바로 입력 읽어들어서 이렇게 처리가 돼요. 소위 백준 사이트 입력 예제 데이터 입력 그거 입력해가면서 실행할 때 요 입력 리더렉션 기능이 굉장히 편리하죠.
자, 이 경우도 list.txt 파일의 내용이 head 명령의 입력으로 주어라라는 리더렉션이고, 그럼 head 명령은 어떤 처리를 하지? 이 입력으로 주어진 내용에서 선두 10줄만 화면에 출력하죠. 이렇게 돼요. 자, 이 복습을, 그 다음 리더렉션만 있는 게 아니라 파이프도 있죠. 이것도 배웠죠. 파이프. 왼쪽 명령의 출력이 파이프를 통해서 오른쪽 명령의 입력으로 주어지죠. 그러면 왼쪽 명령의 출력, 그게 현재 디렉토리의 파일 목록인데, 그게 그 출력이 파이프를 통해서 오른쪽 헤드 명령의 입력으로 주어져요. 그럼 헤드가 입력으로 받은 내용 중에 선두 10줄만 출력하겠지. 이렇게. 자, 요 리더렉션 기능, 파이프 기능을 이용해서 응용. 파이프하고 리더렉션을 다 같이 썼어요. ls-l 하면 현재 디렉토리의 파일 목록이 출력이 되는데, 그 출력을 파이프로 연결해서 gzip 명령의 입력으로 넘겼어요. 그럼 gzip이 입력으로 받은 내용을 압축하겠지. 압축해가지고 gzip 명령만 쓰고 아무것도 지정 안 하면 압축 결과를 또 화면에 표준 출력, 화면에 출력해. 그런데 해보죠. ls-l 하면 이 명령은 현재 디렉토리의 파일 목록을 화면에 이렇게 출력하죠. 근데 ls-l 하고 gzip 하면 이제 ls-l 명령의 출력은 화면에 출력되는 게 아니라 gzip 명령의 입력으로 넘어가요. 그럼 gzip이 넘겨받은 그 내용을, gzip은 파이프로 넘겨받은 내용을 압축하지. 압축한 다음에 어디에 출력하느냐? 아무것도 안 적어줬으니까 아무것도 안 적어주면 화면에 출력해. 그래서 gzip이 컴프레스 데이터를 터미널에 출력하려고 했는데 이 터미널이 거부했어. 컴프레스드 데이터 출력은 거부한다 하고 출력이 안 됐어요. 그러면 gzip의 출력을 출력 리더렉션 하고 list.txt.gz 하면 gzip이 압축한 걸 화면에 출력하려고 하는데 그 출력을 출력 리더렉션을 통해서 저 파일에 저장이 되죠. list.txt.gz 파일이 만들어졌고 이 파일에는 이 명령, ls-l 명령의 출력이 압축돼서 들어가 있어요. 자, 또 응용. can 명령. 파일의 내용을 읽어서 화면에 출력하라 라는 명령이 캐시예요. 이 파일의 내용을 읽어서 화면에 출력해라. 표준 출력에 출력해라. 그런데 그 출력을 파이프가 받지. 파이프가 받아서 그 출력을 파이프 오른쪽 명령의 입력으로 넘겨요. gionzip의 입력으로. 그럼 gionzip은 넘겨받은 명령 내용을 압축을 풀겠지. onzip이니까. 압축을 풀어서 또 gionzip도 그 내용을 화면에 출력하는데 기본적으로 화면에 출력이에요. 아무것도 안 적어줬으니까 출력을. 근데 또 파이프를 붙였으니까 그 출력 내용이 또 head 명령으로 넘어가죠. 헤드 명령은 넘겨받은 내용을 선두 10줄만 출력하지. 즉, 이 압축 파일의 내용에 압축을 풀어서 선두 10줄만 보여주는 명령이 되죠. 이렇게 유닉스 명령은 잘 이해만 한다면 이렇게 기존 명령들을 파이프로 조립하고 리덕션하고 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기능이든 이렇게 수행할 수 있어요. 그 다음 gzip, gunzip C 옵션이 있는데 gzip, gunzip 둘 다
주연집 같은 경우에 파일명을 적어주면 이 파일에서 읽어서 일을 하죠. 그 일이 주연집이니까 언집, 압축을 풀어요. 압축 푼 다음에 이렇게 파일명을 적어준 경우에는 그 압축 푼 결과를 화면에 출력 안 하고 파일명을 적어준 경우에는 화면에 출력 안 하고 압축을 푼 이 list.txt 파일을 생성해요. 그리고 원본 파일은 삭제해요. 주의 집도 그렇고 주의 언집도 그렇고 원본 파일은 삭제야. 이게 기본이야. 그런데 -c 옵션을 붙여주면은 그러면 원본 파일 삭제하지 않고 그 다음에 압축은 푼 파일 만들지도 않고 압축 푼 내용을 화면에 출력을 해요. 해봅시다. 주연집 c.txt.gg 하면 화면에 이렇게 출력이 되죠. 압축 푼 내용이. 자, 요 주연집 -c 하고 압축 파일 하면 압축 푼 내용을 그냥 화면에 출력만 하고 원본 파일 없애지도 않고 압축 푼 파일 새로 만들지도 않아요. 그래서 압축된 텍스트 파일 내용을 보는 명령이 이거죠. 주연집 -c 하고 압축 파일. 뭐 텍스트 파일 말고는 내용 봐봤자 소용없잖아. 압축된 텍스트 파일을 압축한 거. 그 내용을 압축 안 풀고 내용만 보는 명령이 이거예요. 주연집 -c. 마찬가지로 주의집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주의집하고 list.txt 하면 list.txt 파일을 압축해서 압축된 list.txt.gg 파일을 만들고 원본 파일은 삭제해요. 근데 마찬가지로 얘도 -c 옵션을 붙여주면 원본 파일 삭제 안 하고 그 다음에 압축된 파일 만들지도 않고 압축된 내용을 화면에 출력해요. 그런데 압축된 내용 화면에 출력하는 건 터미널이 막아. 이 경우는 안 막네. 압축된 내용이 화면에 출력됐어요. 알아볼 수 없는 압축 파일 내용을 그대로 출력했으니까 저렇게 내용을 알아볼 수가 없지. 압축된 내용이니까. 이렇게 -c 옵션을 붙여주면 원본 파일 삭제 안 하고 새 파일 만들지도 않고 그냥 압축된 내용을 화면에 출력한다. 그래서 이거예요. ls-l 현재 디렉토리의 파일 목록 출력 파이프를 통해서 주의 집이 받아서 압축. 이 경우는 파일명을 안 적어줬잖아. 그러면 그냥 화면에 출력이야. 압축된 내용 화면에 출력. 리더렉션 해가지고 여기에 저장. 읽어보세요. 다음 유니스 명령을 쓰시오의 예상 문제들이에요. 이거 파이프하고 리더렉션. 이거야말로 외울 수 없고 실습을 해가면서 이해해야 답을 쓸 수 있을 거예요. 파이프하고 리더렉션 이 응용 부분 이게 예상 문제들이야. 요대로 안 내니까 외워서는 소용없어요.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실습을 하면서 이해해야 이해가 잘 될 거예요. 개발자라면 이 정도 작업을 유닉스에서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저런 걸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저런 명령들을 이용해서 MySQL 백업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이지. MySQL 데이터베이스를 백업을 어떻게 하느냐. 왜 백업해야 되냐면 여러분 그 백엔드 구현 시험 볼 때 내가 이런 예제 파일 student.sql 파일을 주죠. 이게 백업 파일이야. 이 파일을 어떻게 만드는지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요. MySQL dump라는 명령이 있어요. 이게 백업 덤프.
백업 덤프 하라는 말이에요. MySQL 덤프. 덤프가 이렇게 떨군다, 쏟아낸다 이런 의미죠. 백업 파일을 백업을 쏟아내라. -u 루트 계정으로 실행하겠다. -p 패스워드 입력하겠다. 그 다음에 대시 데이터베이스 하고 백업할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적어주면 돼요. 그러면 이 명령은 저 스튜던트2의 백업을 화면에 쏟아내. 그래서 서버에 리모트에 연결해 봅시다. 리모트 리포지토리 내 IP가 뭐였더라? 이거구나. 자, 이렇게 오라클 클라우드 내 우분투 서버에 연결해서 MySQL dump -u root -p 데이터베이스 스튜던트2 하면 루트 계정에 패스워드 입력하라고 나오고, 그러면 뭔가 화면에 쏟아지죠. 이게 스튜던트2 데이터베이스 백업하기 위한 명령들이에요. 방금 봤듯이 다시 실행해 볼게요. 이 명령을 실행하면 스튜던트2 데이터베이스를 백업하기 위한 명령들이 화면에 출력이 돼요. 이렇게. 비번호 입력하면 화면에 쭉 출력이 돼요. 근데 화면에 출력되면 뭐해? 이거 파일에 저장해야지. 그렇지? 그러면 화면에 출력되는 내용을 파일에 저장하는 방법이 이거죠. 출력 리더렉션. 위에 화살표, 위에 입력했던 명령을 다시 그대로 실행하고 싶으면 위에 화살표를 누르면, 계속해서 누르면 위에서 입력했던 명령들이 쭉 나와요. 자, 이 명령을 다시 실행하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student2.sql 하면 요 부분에 의해서 student2 데이터베이스를 백업하기 위한 명령이 화면에 쏟아지는데, 그 명령을 출력 리더렉션 해가지고 student2.sql 파일에 저장하는 거죠. 자, 이렇게 student2.sql 파일을 만들면 돼요. 윈도우즈에서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그 윈도우즈에서도 MySQL을 설치한 디렉토리를 찾아가 보면 프로그램 파일스 밑에 보면 MySQL이 있을 거고, MySQL 서버 8.0 들어가 보면, 빈 들어가 보면 여기에 MySQL
dump.exe가 있죠. 여기에 있어. 여기. C 밑에 프로그램 파일스, 밑에 MySQL, MySQL 서버 8.0, bin 밑에 MySQL이라는 실행 파일도 있고, 이게 MySQL shell 명령이죠. MySQL dump라는 명령도 있고, 이게 MySQL 백업을 화면에 쏟아내는 명령. 윈도우즈에서 똑같아. 요 파일 실행하면, 요 명령 실행하면 돼요. 요 명령을 커맨드 라인에서, 명령줄에서 실행하려면은, 그러면 제어판에 들어가서, 제어판에 가서 여기서 환경 변수, 시스템 환경 변수 편집 들어가서 여기 환경 변수 여기 들어가서 여기 패스가 실행 파일들이 있는 디렉토리를 쭉 패스 환경 변수에 나열해 주면 돼요. 여기 패스 편집 눌러서 여기 패스 환경 변수에 이게 실행 파일들의 그 실행 파일 내가 명령줄에서 명령을 쳐서 실행할 실행 파일들이 들어있는 디렉토리들을 쭉 여기 나열해 주면 되는데 파이썬 같은 거 설치하면 저절로 이게 들어가요. 패스에. 자바 홈 밑에 bin 이건 백엔드 개발하면서 우리가 자바 설치해 놓고 이거 수동으로 이거 환경 변수에 넣었죠. 자, MySQL 이 패스는 아마 내 기억에 자동으로 여기에 안 들어갔던 것 같아. 그래서 MySQL 설치되어 있는 여러분 노트북에 MySQL이 설치되어 있는 학생은 명령 프롬프트에서 MySQL이라고 그냥 실행해 봐요. 그래서 요건 뭐 요거 비슷하게 이게 나오면 그 MySQL 이 설치된 디렉토리가 환경 변수에 잡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뭐 command not found 이런 LMS가 나왔다는 얘기는 패스 환경 변수에 MySQL 디렉토리가 안 들어있다는 뜻이야. 여기 MySQL의 bin 디렉토리를 패스 환경 변수에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윈도우즈의 명령 프롬프트에서도 이렇게 나는 이미 환경 변수에 넣었기 때문에 여기서 뭐 MySQL u-key 그래서 MySQL shell에 이렇게 명령 창에서 들어갈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방금 설명한 요 명령들을 윈도우즈의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도 실행할 수 있는 거죠. 이거 MySQL 이거 환경 변수 설정하는 방법은 강의 노트에 있어요. 저 강의 노트 제일 위에 강의 노트 공유 자료 폴더 위에 올라가 보면 개발 도구 설치 강의 노트 있죠. 거기 들어가 보면 MySQL 여기 패스 환경 변수 설정 여기 있죠. 이대로 따라 하면 돼요. 윈도우즈에서. 자, 그리고 오케이. 자, 이렇게 아무튼 MySQL 데이터베이스를 이 명령 하나로 간단하게 백업 파일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친구들한테 개발할 때 팀원들끼리 데이터베이스 파일 주고받고 해야 하잖아. 저렇게 백업해서 저 백업 파일 주면 돼요. 저게 백업 파일이야. 그런데 이건 강의 예제 데이터베이스라서 데이터가 얼마 안 들었어. 안 들어있기 때문에 사이즈가 작아. 29,000, 약 3만 바이트 밖에 안 돼. 그런데 이제 실제 여러분이 이제 업무도 하고 하면 데이터베이스 파일이 뭐 몇십 메가, 뭐 몇백 메가, 심지어 몇 기가로 커지기도 하죠, 당연히. 회사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당연히 몇 기가일 거예요, 적어도. 그 몇 기가인 텍스트 파일은 너무 사이즈가 크잖아. 당연히 압축해야지. 이 백업 파일이 텍스트 파일이야. 이거 열어봐요. 텍스트 파일이에요. 텍스트 파일은 압축률이 매우 좋아요. 서너 배 이상 압축이 돼. 자, 그러면 유닉스에서는 파이프 리더렉션, 이 조립. 자, 아까 파이프 리더렉션 설명한 거 이해가 된다면 요 명령이 바로 백업 그 명령들을 화면에 쏟아내죠. 그걸 파이프가 받아서 압축을 해. Gzip으로. 그리고 압축된 내용이 또 화면에 쏟아지는데 그걸 리더렉션이 받아가지고 파일에 저장해요. 압축된 내용이니까 확장자를 .gz를 붙여야 되겠지.
이렇게 압축해 봅시다. 집 sql.gg 하면 비밀번호 입력까지 해야 되고, 그러면 압축 파일이 만들어졌어요. 자, 이렇게 ls-l 하고 student2 아스테리크 이렇게 하면 student2로 이름이 시작되는 것들만 보여달라라는 거예요. student2 SQL, student2 SQL.gg 두 개 다 보여주죠. 그리고 압축 안 한 건 3만 바이트 정도 되는데 압축된 건 10,000 바이트도 안 되지. 정말로 한 서너 배 압축되는 거 맞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압축 파일을 백업, 기왕이면 압축해서 사이즈를 이렇게 줄여가지고 주는 게 당연히 좋죠. 그리고 그 유닉스 명령은 자주 실행해야 되는 명령일수록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죠. 이 백업, 이거 자주 해야지. 데이터베이스 백업 안 했다가 날아가면 어떡해. 이 명령은 당연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실무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사이즈가 크니까 당연히 압축해서 백업해야죠. 압축 안 하고 백업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자, 복구해 봅시다. 자, 복구하기 위해서 이미 있는 student2 데이터베이스를 삭제합시다. 먼저 이 명령으로 MySQL 쉘에 진입해야 되고, MySQL 쉘에 들어갔어요. 자, 여기서 show databases 하고 세미콜론. 이건 MySQL 명령이에요. 그럼 데이터베이스 목록을 보여줘요. 지금 나머지는 다 시스템 데이터베이스고 내가 설치한 데이터베이스는 student2밖에 없네. 자, 데이터베이스를 삭제하는 명령이 drop database예요. drop 데이터베이스 student2 세미콜론 하면 student2 데이터베이스가 삭제돼요. 그리고 화살표 2번 눌러서 show 데이터베이스 명령, 아까 입력했던 show 데이터베이스 명령 불러와서 다시 엔터 치면 없어졌죠. 자, MySQL 쉘에서 빠져나옵시다. exit예요. 빠져나오는 명령은 exit 세미콜론 엔터. 자, 그러면 MySQL 쉘에서 빠져나와서 배쉬 쉘로 돌아왔어요. 자, 여기서 자, 이거 하려고 삭제한 건데 데이터베이스를 복구해 봅시다. 자, 먼저 요 명령이 방금 우리가 실행한 이 명령이 MySQL 쉘에 진입하는 명령이죠. 하면 비밀번호 입력하면 MySQL 쉘에 진입했죠. 여기서 자, MySQL 명령들을 입력하고 엔터 치면 그 명령들이 실행이 돼. 그리고 그 명령은 기본적으로 화면에서 이렇게 직접 키보드로 다다다다 입력해야죠. 그런데 어떤 기능이 있냐면 유닉스에는 입력 리더렉션 기능이 있죠. 요게 뭐냐면 student2.sql 이게 뭐냐면 student2 데이터베이스를 복원하기 위한 만들기 위한 명령들이 들어있는 파일이에요. 즉 MySQL 백업이 별게 아니고 이 명령을 실행하면 student2.sql 파일이 만들어지는데 그럼 저 파일의 내용이 뭐냐? student2 데이터베이스를 새로 만드는 테이블, 필드, 인덱스 이런 거 다 새로 만들고 심지어 데이터들도 다 인서트하는 그런 명령들이 들어있는 파일이에요. SQL 명령들이 들어있는 파일이라서 확정자가 SQL이야. 그래서 이 파일에 들어있는 많은 SQL 명령들을 다 실행을 하면 student2 데이터베이스가
이 덤프한 시점 그 상태 그대로 만들어져요. 그게 백업이지. 자, 그래서 이 파일에 들어있는 명령들을 하나하나 다 MySQL 쉘에서 실행하면 돼. 이 쉘에서. 근데 그거 명령 하나하나 다 복붙해가지고 실행하는 건 엄청 귀찮잖아. 또 유닉스는 편한 게 화면에서 복붙할 필요 없어. 입력 리다렉션을 하면 돼요. 자, 이렇게 입력 리다렉션을 하면 이 파일에 있는 내용을 마치 화면에서 하나하나 입력한 것처럼 아니면 이 파일의 내용을 하나하나 화면에서 복붙한 것처럼 표준 입력으로 입력이 돼서 실행이 돼요. 굉장히 편하지. 그럼 결국은 이 파일에 들어있는 명령들이 다 실행되니까 그러면 스턴트2 데이터베이스가 복구되는 거지. 다시 만들어지니까. 이게 우리 내 백엔드 수업 듣는 학생은 구현 시험 볼 때마다 이거 해야 되죠. 그게 바로 이 명령이 하는 일이에요. 응? 아, 명령이 틀렸다. MySQL U P 오케이. 자, 뭐 MySQL 쉘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 보나마나 복구됐어요. 뭐 그 확인해 보는 거 생략합시다. 복구됐어요. 그런데 이 파일은 지금 압축 안 된 파일로 복구하는 거죠. 그런데 데이터베이스 사이즈가 너무 커서 그러면 이 백업 파일도 사이즈가 크니까 압축을 해놨겠죠. 그래서 압축 파일만 있다. 보통 실무에서는 그렇지. 백업을 압축 파일로 압축하니까 이것만 있다. 그럴 때 복구하는 건 어떻게 하느냐? 요 명령으로 복구하면 돼요. 자, g unzip 하고 압축 파일 적어주면 압축 파일의 내용을 압축을 풀죠. 그리고 -c 옵션을 주면 요 파일 원본 파일 지우지 않고 압축 푼 내용으로 새 파일 만들지도 않고 그냥 압축 푼 내용을 화면에 출력하죠. 화면에 출력되는 그 내용을 파이프로 연결해서 그 뒤 명령의 입력으로 보내죠. 그러면 이 명령이 출력하는 내용이 요 명령의 입력으로 제공이 돼요. 결국은 똑같아. 요 압축 파일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압축이 풀려서 여기로 넘어가서 MySQL 쉘에서 그 명령들이 다 실행이 되죠. 결국은 압축된 MySQL 파일, 이 student2.sql.gg 명령 이 파일 가지고 복구하는 명령은 이거예요. 자, 외우기 바래요. 사실 실무에서는 압축해놓고 보관하니까 이렇게 압축 풀어서 한 방에 복구. 우리 강의 예제는 사이즈가 작아서 이렇게 복구하죠. 근데 이건 강의 예제나 그렇지. 강의 예제나 사이즈가 작지. 보통 실무 데이터베이스는 뭐 몇십 메가, 뭐 몇백 메가, 몇 기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압축되어 있어. 요 명령으로 복구해야 돼요. 외우기 바래요. 이 명령을 이해하면 잘 외워져. 이해 안 하고 외우려면 외우기도 힘들어요. 꼭 이해하기 바래요. 특히 백엔드 학생이야말로 프론트엔드보다도 백엔드 학생이야말로 데이터베이스 백업하고 복구하고 이거 익숙해야지. 자, 그리고 압축이 풀렸는지 어쨌는지 실습을 해보면서 실습하려면 복구하는 거 실습하려면 들어가서 또 지우고 또 복구하고 해야 되겠죠? 여러분이 실습해보면서 외우기를 바라고. 자, 요약. 백업. 압축 안 하고 백업. 압축하고 백업. 자, 압축 안 한 파일로 복구. 압축한 파일로 복구. 외우기 바래요. 예상 문제야.
요 한 페이지 남았으니까 이거까지 하고 마칩시다. 자, 파일 다운로드, 업로드. 이게 다운로드도 업로드도 scp 명령이에요. scp-i keep file. 그리고 여기 이게 source 경로고 이게 destination 경로인데 이렇게 적어주면 원격 경로죠. 그리고 이렇게 적으면 이건 로컬 경로고 그럼 원격 경로에 있는 파일을 로컬 경로에 복사하니까 이거 다운로드죠. 근데 거꾸로 이렇게 적어주면 똑같은 명령이에요. scp-i keep file. 이렇게 적어주면 이건 로컬 경로죠. 로컬 경로고 이렇게 적어주면 이건 원격 경로죠. 자, 로컬 경로를 원격 경로로 복사하면 이건 업로드죠. 이 명령도 이해하면 쉬워요. scp-i keep file. 자, 원격 경로인 경우에는 이 연두색 부분만 붙여주면 원격 경로야. 이 연두색을 안 붙여주면 여기나 이 연두색 부분을 자, 위 명령하고 아래 명령하고 뭔 차이냐? 자, 이 연두색 부분이 소스에 붙어 있으면 소스가 원격 경로고 연두색 부분이 데스티네이션에 붙어 있으면 데스티네이션이 원격 경로인 거죠. 그 차이지. 이해하면 외우기 쉬워요. 그리고 원격 경로의 이 연두색 부분이 뭐냐? 우분투 골뱅이 IP 주소 콜론이다. 이것도 외우기 쉽고. 자, 이해하고 외우기 바래요. 일상 다반사로 해야 되는 작업이야. 서버 관리할 때. 파일 올리고 내리고 배포할 때 뭔가 파일을 서버에 올려서 뭔가 이렇게 설치하는 게 배포죠. 이 명령도 당연히 시험 문제 나와요. 원격 서버에 뭔가 내가 개발한 거 배포할 때 파일 업로드 하고 백업한 거 다운로드도 하고 일상다반사로 해야 되는 명령들이에요. 그리고 요즘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 코로나 전에 2019년인가 8년인가 그 네이버 들어간 여러분, 네이버 입사한 여러분 선배가 인턴 프로젝트 할 때 한 일을 나한테 얘기해 준 게 있는데 유닉스 서버만 하나 딸랑 주고 거기에 서버 설치부터 DB 설치부터 백엔드 배포 개발뿐만이 아니라 DB 설치 백엔드 배포까지도 다 니들이 해라 라고 인턴 프로젝트를 주었대요. 근데 자기는 리눅스를 몰라서 자기는 백엔드 코딩만 했고 그 인턴 그 팀원이 4명 있는데 4명 중에 1명만 백엔드 관리를 할 줄 알아서 그 사람은 코딩 안 하고 백엔드 관리만 했대. 설치하고 배포하고 관리하고.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개꿀인 거지. 코딩이 힘들지 이 관리 명령은 뭐가 어려워. 한번 실습해보고 명령 외우기만 하면 할 줄 아는 건데. 아무튼 인턴 프로젝트 때 어떤 사수는 니들이 서버 관리도 해라 라고 이렇게 시키는 사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확률이 높지. 인턴 애들 백엔드 관리를 사수가 직접 해줘? 안 해줄 확률이 높지 않겠어요? 니들이 해라 하지. 백엔드 서버 관리도 못하면서 무슨 취업하려고 하느냐. 그 말이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꼭 해보기 바래요. 명령 외울 거 외우고. 자, 마칩시다.